안녕하십니까. 교육 그 자체 이제 횟수는 나중에 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부터 이제 내용이 막 이렇게 좀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독자 수도 뚝 떨어지고 조회수도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프고 재미없고 지루하냐 막 이런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 이야기 하라 그랬지 누가 철학 이야기 하라 그랬냐, 뭐 교육을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고통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없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교육입니다. 저는 사실 즐거운 학교, 배우 즐거운 공부, 이런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와 배움에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DNA에 따라 가지고 스무스하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 바깥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에 나를 맞춰 나가는 과정, 나와 주어진 어떤 것과 사이에서 계속해서 교섭해 나가는 과정이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 이게 또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교육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건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교육의 신, 교육의 신이 아니다, 공부의 신,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브랜드라면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그런 말 못합니다. 제 평생 공부를 하며 살았고 제 평생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수십 권을 쓰려면은 공부는 얼마나 더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웬만한 사람이 몇 번의 삶을 다시 살아도 저만큼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공부의 신, 공부의 달인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저기 공부하는 과정이 즐거워서 했겠구나, 너 좋아서 한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저도 공부하는 거 싫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의 또 어떤 면에서는 본성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존재와 존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무슨 무슨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얘기할게요. 무슨 개똥 철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좀 쉽게 우리말로 풀면은 됨과 되어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만은 제가 이 책을 직접 읽어 보시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 이 책에 제가 쓴 글보다 더 편하고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자입니다. 있는 것들이죠. 이걸 일단 존재자라고 합니다. 있는 것. 그 다음에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되어가는 것입니다. 되어가는 것.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비동사로 표현하는 게 이제 존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존재는 비동사가 아니라 becoming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자이며 유일한 존재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 눈앞에 있는 이 웹캠, 제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 제 눈앞에 있는 이 컴퓨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있습니다. 컴퓨터로 있고 웹캠으로 있고 마이크로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규정된 이상 컴퓨터가 하기로 기대되는 일을 하게 돼 있죠. 웹캠이라고 규정된 이상 웹캠으로서 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라고 규정된 이상
마이크의 일을 하겠죠. 웹캠이나 마이크나 컴퓨터가 각각 서로 다른 일을 하겠다. 나는 세상에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능을 바꾸려고 하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존재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부터 규정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있는데 너는 앞으로 어떤 용도의 물건이 되어라 라고 누가 규정함으로써 그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어라 하고 규정되면서 그 물건이 되는 과정, 이게 이제 존재인 겁니다. 자, 이 노트북이나 웹캠이나 마이크가 그거를 스스로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은 이제 무생물이라 그렇다 칩시다. 무생물이라 그렇다 치면은, 자, 그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네, 생물들에게는 DNA가 있습니다. 생물들에게는 DNA가 있고, 이 DNA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나선형 구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태어나서 정해진 대로 살다가 정해진 대로 자손을 번식시킬 겁니다. 물론 진화라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진화라는 과정을 보면 마치 이 생물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 방향으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실제로는 우연히 나타난 어떤 돌연변이 중에 그 방향에 마치 맞아떨어지는 돌연변이들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막상 살아가는 그 돌연변이들은 자기들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살아남기 유리한 쪽으로 우리를 바꾸고 있어, 이런 식의 의식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도록 태어났고, 그렇게 되도록 태어난 대로 살아가다가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를 바꾸는 계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언제냐면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규정될 때입니다. 가령 손은 다른 동물의 그 피부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태어나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가 풀을 뜯고 살고, 그 다음에 다른 포식 동물에게 잡아먹혀가지고 고기가 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잡아먹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이 벗겨져서 옷이 되어서 다른 동물의 가죽을 대신한다거나, 혹은 잡아먹히는 것도 아니고 가죽이 옷이 되는 것도 아닌데 쟁기 같은 거를 메고서 노동력을 대신하는 존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소 스스로 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누가 정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존재자들을 규정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사람은 규정하는 자, 바로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을 규정하는 위치에 있으려면은 우선 무엇도 규정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도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난대로 살아가면 이거는 이미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난대로 삶의 범위를 벗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대로의 규정을, 태어난 대로를 극복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특권이자 또한 사람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과정에서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돌연변이가 나오기를 기다려서 자신의 유전 정보 자체를 바꾸어 가면서 존재자로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바꾸면서 진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걸 기다리지 않고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 가면서 오늘날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한 이 사람의 삶은 사람이 갖고 있는 DNA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DNA대로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 난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도저히 오늘날 사람의 삶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개입하는 게 뭘까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육은 어느 정도의 고역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DNA대로 DNA에 맞게 우리 본성에 맞게 아주 스무스하게 결대로만 진행될 수는 없는 게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굉장히 슬픈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대로 결대로만 따라가지는 않는 것이 교육이고, 사람이 그래서 이 자신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려면 반드시 도달해야 될 지점을 어떤 면에서는 다소 억지로라도 도달해야 되는 과정이 교육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럽고 굴레와 억압으로 느껴질 수조차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지만 누구도 교육자에 대해서 즐거운 기억만은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게 교육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굴레인 거죠. 인간의 굴레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본성을 극복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DNA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하게 스스로를 확장할 수 있고 자신을 새롭게 규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규정된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다른 것들과 달리 사람은 규정된 대로 살다가 그 규정된 대로 살았다가는 세상에서 멸종될 상황이다 그러면 그 규정을 스스로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특권인 가소성인 겁니다. 그래서 본성에 안 맞는 거를 억지로라도 돌파해야 되는 과정이 다소 억압적이고 굴레라고 느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존재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 역설인 거죠. 이 과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흔히 우리 개나 고양이는 현재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드넓게 해주는 그런 권리이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면서 고통을 느끼게도 만드는 두려운 대상이기도 한 겁니다. 자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하고 막상 자유가 주어지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온 빨간 약 파란 약 같은 거 같습니다. 매트릭스에 접속된 상태에서 그 매트릭스의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건 편합니다. 걱정도 없죠. 그런데 막상 내가 그 프로그램 밖에 이 매트릭스에서 나와서 이걸 접속을 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기로 결정한다면은 그것은 자유롭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매트릭스에 연결된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다소 고통스럽지만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스스로를 바꾸어가면서 존재로서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고 판단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자유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자유의 대가가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바로 그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 자유의 대가를 만들어주고 갖춰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의무교육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매트릭스에 접속된 채로 게으르게 살아가겠어 라는 생각조차도 스스로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다 교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이 얼마나 답답한 것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 보통교육, 공교육, 의무교육이 어떤 과제이고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이 정도로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사람, 존재, 자유, 그리고 교육. 어떻게 생각하면 제 이 교육 그 자체의 주제가 끊임없이 자유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계속해서 모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칸트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리학은 무엇에 대한 학문이냐?
자유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자 그러면은 왠지 착하게 사는 거하고 자유하고는 좀 이렇게 반대되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육의 본질을 캐치한 겁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감히 공부의 신, 공부의 달인, 나는 공부를 잘한다, 나는 교육에 능하다 이런 말을 감히 못하는 겁니다. 네, 답지 않게 굉장히 겸손한 말씀을 드리며 교육 그 자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